안녕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혜택, 복지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오늘 영상은 5월이 되면서 많이 문의 주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몇 차례 영상을 준비해드렸는데요. 준비한 영상의 내용 외에 별도로 조건에 의해 변동되는 사항 또는 수급 자격, 수급 조건 등 궁금하신 문의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자영업자분들의 소득, 예금이자 소득, 한가족 2인이 작용이 될 경우 등 여러가지 문의 주신 상황별로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리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2년도에 비해 완화된 조건들이 있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도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도 전년도에 일을 하다 실직을 했거나 그로 인하여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2023년 올해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조건, 재산의 조건 등이 있는데요.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인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 조건인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 호벌이 가구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 3,800만원입니다. 지급 금액은 상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상반기 신청자는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총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을 하여 지급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호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 금액은 330만원이 되는데요. 재산의 조건의 경우에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3월에 입사하고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만 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의 경우 하반기 정산 지급액은 상반기 총 급여 400만원과 하반기 급여 600만원을 합친 1000만원이기 때문에 재산에 따른 연간 산정액 152만 4천원에서 상반기 53만 3,400원을 제외한 99만 600원이 하반기 산정 금액으로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에 의한 신청 조건들을 살펴볼게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단기준 선택하고 신청하면 되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한 가구에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취급되는 것으로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한 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거주자 한 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총 소득 금액이 최대 지급액의 소득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부모님 주택에 임차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인 경우 주택 기준 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임차 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는 경우라면 임차 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 전세 대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외 생계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유치원 장이나 보육시설의 장, 장기요양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단순 농업 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농업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경우,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은행의 예금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 거주하시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 신고가 되지 있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고요.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좋은 복지 혜택으로 준비할게요.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